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보는 더 나은 조선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북한 사회 현안부터 또 구조적 문제까지 짚어봅니다. 저는 진행자 조경인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세계는 말 그대로 정보통신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작은 손전화 하나만 있으면 뭐 전 세계 어느 누구와도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고 또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 직접 가지 않고도 네. 그 나라의 뭐 지식과 정보나 소식들을 이제 얻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북한의 정보통신 현황을 엿볼 수 있는 소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최근 평안북도 최신국에서 이 전화 설치 요금을 크게 올려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평안북도 신의주시 네. 최신국에서 집 전화기 설치 비용을 갑자기 올렸다고 합니다. 네. 지난 2월 기준으로 신의주시에서 집 전화기를 설치하려면 350에서 450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용천군 네. 그보다 더 많은 400에서 500달러까지 설치 비용이 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전에 비해서 짧은 기간에 막 두세 배 가까이 지금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 심지어 수도 평양에서 집 전화기를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이 현재 한 100에서 250달러 정도래요. 아, 예. 이거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그러네요. 5배나 더 네. 비싸지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졌다는 소식입니다. 네. 사실 북한에서는 꽤 큰 비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네요. 월급 1달러도 안 되는 나라인데 그러니까요. 집 전화기 하나 설치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네. 비용을 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집 전화기를 설치하는데 요금이 갑자기 이렇게 막 2배, 3배 뛰어오르는 이유가 뭔가요? 최근에 네. 신의주, 용천, 의주, 철산 이게 네. 지금 국경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잖아요. 예. 근데 국경 봉쇄가 코로나가 진정되면서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아, 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물건이 뭐 들여오고 또 나갈 수도 있고 네. 이제 어쨌든 물품 이동량이 소리 없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 도매 상인들이 이제 이 물품을 이제 뭐 사고 팔고 이동시켜야 되다 보니까 네. 전화를 많이 사용하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손전화기는 통신비가 비싸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통신비가 조금 싼 집 전화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네. 전화 통화가 많은 업자들은 유선 집 전화기를 2대씩 놓고 쓰는 사람도 있대요. 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최신소의 집 전화기 설치 요청이 크게 늘었는데 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갑자기 도 최신국에서 전화기 설치 요금을 올려버린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왜 올렸을까? 네. 최신국에서 갑자기. 네. 이게 전화기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급격히 느니까 최신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올해 1분기 안에 네. 올 1년치 자금 계획이라는 것이 내려왔나 보죠. 네. 이 자금 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자. 아. 이런 목표를 세우고 네. 도 내에 있는 각 시군 최신소에게까지 자금 계획을 앞당겨 달성하라고 재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군 최신소가 도 최신국의 지시에 따라서 설치 전화 요금을 크게 올려버린 겁니다. 네. 이런 내막이 있었다고 네. 합니다. 주민들의 그 전화기 설치 수요가 있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그러게요. 비용을 올려서 정부에서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는 작정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네네.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요금을 올리면 이 최신소 전화기 설치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더 이제 클 텐데 정작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손전화 요금 비싸가지고 네. 싸게 전화하려고 지금 그렇죠. 집전화 설치한 건데 이거 집전화가 더 비쌀 수도 있을 것 이럴 같다는 거면 생각이 손전화기를 들어요. 쓰지 뭐 이런 그렇죠. 거. 네. 자, 전화기 설치 요금이 지금 아까 가장 크게 오른 곳이 네. 용천군이잖아요. 네. 중국에서 넘어온 물건은 신의주 세관을 거쳐서 이제 각 지역으로 보내질 텐데 이 각 지역으로 가는 이 물건들이 용천을 거쳐야 된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천군은 집 전화기 설치가 크게 늘고 설치 요금도 뭐 높아졌는데 네. 지난 2월 초에 용천군에서는 이제 이 최신소의 갑작스런 전화기 요금 인상에 불만을 품은 일부 주민들이 네. 도 당위원회에 신소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신소를 받은 도당에서 용천군 현재 직접 내려와서 검열도 했다고 합니다. 아, 네. 자, 그런데 이 검열원과 이 최신소장이 서로 아는 살다 사이에 보니 아이고. 이 사안을 그냥 조용히 무마했네요. 무마해버렸고 이것 때문에 주민들은 더 분개했다는 아. 소식도 있습니다. 네, 저는 되게 흥미로운데 너무 비용이 비싸니까 오히려 신소를 하면 그 다시 검열을 내려오는 그래도 형식적인 행위는 그러게요. 있다라는 거네요. 네, 어쨌든 이 중국과의 무역량이 늘면서 결국 이제 뭐 장사를 위해서 집전화기 수요도 크게 늘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사실 이 북한에서도
손전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북한에도 이제 이동통신이라고 하죠. 예. 이동통신 기업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고려링크, 강성네트, 별 이제 아, 이게 예. 가장 대표적인 3대 이동통신 기업소라고 할 수가 네. 있는데요. 손전화가 등장한 것은 90년대 말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당간부 같은 고위층들만 네. 사용을 했었는데 2010년대부터 예. 돈주나 경제 사정이 좀 나은 주민들도 손전화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약 한 600만 대 정도 네. 손전화가 보급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히 늘어난 거죠. 그러네요. 10년 네. 만에. 네. 북한 주민이 뭐 한 2,500만이라고 네. 하면 한 25% 정도의 주민들이 손전화를 사용할 것으로 지금 네. 보급률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평양 네. 같은 경우는 지금 보급률 또는 가입률이 한 70% 이상이라는 아, 예. 이런 추정치도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지난 한 5년에서 뭐 특히 한 10년에서 특히 5년 동안에는 북한에도 전 세계 추세에 맞게 손전화 보급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조금 속도가 느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북한에서도 이런 정보통신 기기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이 주민들이 보통 손전화기를 사용할 텐데 어떤 종류가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상표명은 아리랑 네, 스마트폰 아리랑. 그리고 평양 스마트폰 평양, 이런 것들이 네. 대표적이고요. 네. 그 외에 푸른 하늘 또는 진달래 스마트폰들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것은 진달래 400 네. 제품인데 만경대 정보기술사가 자체 개발했다고 선전하고 있는 자체 이런 개발. 스마트폰이고요. 마두산 222번 스마트폰, 네, 마두산 경제연합회에서 만들어진 이런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점점점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폰들이 북한에서도 생산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중국에서 부품을 들여다가 네. 북한에서 조립해서 네.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완전히 완제품을 생산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네. 직접 조립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북한 인구의 뭐 4명 중 1명은 휴대전화를 쓸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휴대전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작 어떤 휴대전화기를 쓰고 있을까 싶으네요. 애국주의로 예. 넘치는 뭐 위원장 동지님께서는 북한에서 생산된 전화기 쓰시겠죠. 그럴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소식이 네. 있습니다. 아마 아리랑 손전화 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네네. 2013년쯤에요. 예. 그 김정은 위원장의 쓰는 전화기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 적이 네. 있어요. 그 당시에는 대만에서 생산된 HTC라고 하는 네. 안드로이드 손전화가 있었습니다. 이거 사용했었습니다. 음. 당시 동생 김여정 부부장도 이 HTC 스마트폰을 네.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8년쯤에 또 한 번 김정은 위원장이 네. 쓴 전화기가 국제사회에 알려진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다른 제품이었어요. 미국의 애플이라는 네. 스마트폰 제조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 애플이 생산한 스마트폰이 아이폰이라는 전화기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거 쓰고 있었습니다. 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주민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못 하잖아요. 네. 그거 다 금지해 놨습니다.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은 이거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네. 뭐 할까요?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검색해 볼 수 있잖아요. 네. 인터넷으로 뭐 어떤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네. 얻을 수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하면서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가 있습니다. 네. 뭔가요? 김정은이었습니다. 자기 본인의 이름, 네. 본인의 이름을 가장 많이 검색해 봤다는 것이 국제사회에 알려져서 네. 국제사회 사람들을 네. 재미있게 흥미롭게 네.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 국제사회에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도 궁금할 거죠. 예. 그런가 보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손전화기가 북한 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 국제 전화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주민들은 그 인터넷이 안 되는 손전화로 보통 뭘 할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네. 국제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손전화를 이용해서 대부분 인터넷을 하죠. 그렇죠. 예. 인터넷을 해야만 그것으로 물건을 사거나 뭐 다양한 지식과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뭐 네. 하다못해 이제 실용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렇죠. 북한은 인터넷을 지금 막아놨기 때문에
과연 그걸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대부분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탈북민이나 아니면 현재 북한에 있는 분들을 취재해보니까 대부분은 음성 통화하는 겁니다. 음성 통화. 그리고 통보문 사용하는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문자죠. 그리고 일부 예. 주민들은 사진 촬영을 하는 주민들도 음.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오락이라고 이제 북한에서는 하죠. 예. 영어로는 예. 게임이죠. 예. 이거 하는 주민도 크게 늘었다고 그래요. 휴대전화로. 네. 네, 그래서 심지어 근거리 통신 기능 이제 블루투스라고도 하는데 네. 이런 걸 이용해서 경마, 자동차, 북한에서는 떼뜨리스라고 하는데 테트리스. 영어로는 테트리스죠. 테트리스. 네. 그다음에 낚시 오락, 사격 오락, 네. 우주 탐험, 뭐 수학 여행, 네. 뭐 이런 오락 게임들 한 30여 가지가 주민들 사이에서 네. 인기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 근거리 통신 기능 블루투스를 이용하면 한 교실에서 같이 이 게임을 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근데 네. 재미있는 건 세대별로 서로 좋아하는 오락도 좀 다르답니다. 네. 10대는 자동차 게임, 자동차. 20대는 우주 탐험 게임, 네. 30대는 경마, 40대는 낚시 게임에 관심이 많다. 네. 이런 뉴스도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10대들 같은 경우는요. 네. 도로를 건너갈 때도 심지어 혁명 사적지나 혁명 전적지 견학을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갈 때도 더 심지어 네. 혁명 전적지 강의 해설사 음. 앞에서도 네. 손전화만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손전화를 보느라 동네 어른들과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한다. 아이고,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북한에도 손전화가 널리 퍼져 네.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손전화를 이용해서 외화상점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손전화가 사람들의 이런 일반적인 문화를 좀 바꾸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손전화가 많이 이제 늘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도 놀고 다양한 즐길거리도 하고 있는데 정작 국제사회는 이 북한 정부의 통신 정책이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뭔가요? 일단 첫 번째, 네. 이 전화는 통신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지금 기술은 전 세계 어느 누구와도 전화를 할 수 있는 네.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북한에 지금 전화기가 스마트폰이 600만 대, 700만 대 네. 지금 보급됐는데 가장 중요한 이 기능, 전 세계 누구와도 통신할 수 있는 이 그렇죠. 기능을 네. 북한 당국은 사용할 수 없도록 네.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국제 전화를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손전화가 어쨌든 통신 수단이고 수많은 네. 사람들과 어쨌든 통신하게끔 하는 게 세계적 추세인데 그렇죠. 네. 북한 정부는 이걸 오히려 금지하고 있다. 음. 이거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잖아요. 네. 자, 중국, 베트남, 음. 쿠바도 겉으로는 어쨌든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나라들이잖아요. 여기도 주민들에게 국제 통화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만 그걸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시대착오적인 그렇죠. 네. 정책이다. 반진보적인 정책이다. 네. 이렇게 이제 비판받는 거고요. 두 네.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엔 이 전화 기능이 핵심이 아니에요. 음. 이 손전화의 핵심 기능은 정보나 지식을 얻는 기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걸 이용해서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거나 심지어 경제 발전, 업무에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없이는 전 세계 사람들 네. 이제는 업무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네. 자, 그런데 현대 사회의 손전화의 기능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북한 당국은 이걸 이용해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어서 생활과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막아놨어요. 인터넷을 막아놨습니다. 이거 도대체 왜 금지한 건지 네. 전 세계가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네. 이 폐쇄적인 이 정보통신 정책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단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제 발전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보는데 자, 네. 미국의 애플이라는 아까 제가 기업수 소개했죠. 네. 이 애플이 1년에 벌어들이는 매출액이 3,832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지 아마 감이 안 잡히실 네. 텐데 자, 조선인민, 북한인민 전체가 1년 동안 2,500만이 전체가 1년 동안 번 돈이 지금 대략 한 280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근데 애플이라는 이 기업이 1년 동안 번 돈이 지금 북한 전체 주민이 280억 벌어요. 네. 280억 달러. 근데 애플이 3,832억 달러 벌잖아요. 네. 몇 배 차이 나요? 한 기업이 네. 조선인민 전체가 번 돈의 13배에서 14배를 네. 벌어들이고 있어요. 엄청나네요. 이게 네. 다 정보통신의 힘이에요. 그렇죠. 네. 알파벳이라고 하는 구글.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시고 있는 그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있죠? 네. 그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알파벳 구글은 1년에 2,971억 달러 법니다. 북한 전체 소득의 10배가 넘어요. 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정보통신 시대에 네.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네. 왜 북한은 그걸 하지 않는 겁니다. 않는 겁니까? 그렇죠. 이러니 북한 경제가 발전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기업 하나가 국가 전체 소득의 10배를 넘게 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북한 그렇죠. 사회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그렇죠. 움직이는지 아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가난의 비결을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정보통신 기술과 또 이 기기의 발달은 뭐 전 세계 사람들 하나로 이제 묶고 있고 그야말로 초연결 사회를 만들고 있는데요.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죠. 북한 정부는 이 발전 방향과는 반대로 이 폐쇄적인 정보통신 정책으로 인민들을 오히려 우물 안의 개구리로 이제 몰아넣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열린 것이 닫힌 것을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나은 조선을 듣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최근 북한 정부가 벌인 이 GPS 교란 조치인데요. 이 GPS 교란 조치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 3월 5일부터 네. 7일까지 사흘 동안 인민군은 서해 해상에서 네. GPS 교란 전파를 발사했습니다. 지난 5일 낮 12시부터 서해 북방에서 남측 서해 네. 5도, 백령도, 대청도 등등의 서해 5도 상공을 향해서 여러 차례 GPS 전파 교란 신호를 발사하기 시작을 네. 해서 6일과 7일에도 여러 차례 발사를 한 겁니다. 네. GPS 교란으로 한국 군의 피해나 군사 작전의 방해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민간 부분의 피해도 사실 거의 없었던 것으로 네. 보입니다. 다만 서북 지역 해상에서 항해하던 민간 선박 2척 정도가 이 교란 전파 때문에 네. 짧은 시간 이 GPS 기기가 먹통이 되는 현상 정도가 네.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북한의 GPS 교란 활동은 한미 연합 연습 네. 대응 차원에서 아마 지금 하고 음. 있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우선 이제 GPS 이게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GPS가 영어로 지금 뭔가요? 알파벳으로 G, P, 예. S잖아요. G는 글로벌. 네. 제가 철자를 다 써드리긴 네. 좀 뭐합니다만 글로벌, 지구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겠고, 포지셔닝 이건 네. 그냥 한국어로 하면 위치 이렇게 네. 되겠고, 시스템 체계. 한마디로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이거 이용해서 그걸 잘 받아서 위치를 계산하는 네. 이른바 위성 위치 확인 체계. 네. 한자어로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걸 GPS라고 이제 줄여서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이 GPS라고 하는 거 이제 위성을 이용해서 위치를 확인하는 이 기술이 원래는 군사 기술입니다. 네. 미국 국방부에서 이 폭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군사용으로 개발한 기술이에요. 이 기술이 있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어떤 목표물이 있다. 네. 근데 그 목표물을 포탄이나 미사일을 쏴서 파괴하려고 한다. 그러면 목표물을 수십 발 또는 수백 발을 쏴야 그게 파괴가 가능합니다. 정확히 딱 한 발에 맞추기가 네.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 GPS 기술이 생겨나면서 이것은 위성을 이용해서 그 위치를 거의 정확하게 몇십 메타 또는 네. 심지어 몇 메타 내에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위치를 향해서 포탄이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수십 발 또는 수백 발이 있어야 그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 한 발이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포탄이나 미사일의 정밀도, 정확도를 그렇죠. 높이기 위해서 예. 만들어진 이것이 바로 이 GPS 기술인데 2000년 이후에 미국 국방부가 이 기술을 전 세계 사람들이 무료로 쓸 수 있게 그냥 공개해 버렸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거 미사일이나 포탄에 쓰는 게 아니라 항공기가 네. 원하는 위치로 정확히 가기 위해서 또는 선박이나 자동차가 자신이 잘 모르는 지역을 정확하게 제대로 찾아가기 위해서 바로 이 GPS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운행 또는 운전 안내 장치, 이제 영어로는 내비게이션이라고 주로 네. 부르는데 그렇죠. 이 내비게이션 기술로 널리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배나 자동차, 비행기 다 이 내비게이션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최근에는 손전화나 판형 컴퓨터 등에서도 이 내비게이션 기술, GPS 기술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모른다 하더라도 어디든지 손전화 하나만 있으면 다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 포탄 같은 거 쏘려면 각도기, 분도기로 이제 그렇죠. 계산을 해서 그래도 제대로 예, 안 맞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네. 이제는 GPS 이 GPS 기술을 이용하면은 위치만 정확히 딱 찍어주면 그렇죠. 바로 이 그곳에 간다는 거지 GPS 않습니까? 유도 장치를 네. 단 폭탄은 거의 단 한 발이면 목표를 그렇죠. 파괴합니다. 네.
근데 이제 북한군이 이렇게 GPS 교란 전파를 계속 발사하고 있는데 발사하는 이 정확한 이유가 뭔가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네. 분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한미 연합훈련 기간이잖아요. 네. 근데 한국과 미국의 훈련 가운데 또 한국과 미국의 군사력 가운데 대부분이 이 GPS 유도 장치를 갖춘 정밀 무기들이 많아요. 네. 미사일이나 최근은 심지어 포탄까지도 이 GPS 유도 기술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걸 교란 장치를 사용하면 이 미사일이나 포탄의 정밀도를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일단 목적입니다. 훈련 방해 목적이죠. 훈련 방해. 두 번째, 한국은 군사 목적뿐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GPS 신호를 사용하는 그 기술이 굉장히 그렇죠. 많잖아요. 예. 뭐 저희도 또 GPS 기술 쓰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교란 전파를 쓰면 사회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도 충분히 네.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가능하네요. 네. 세 번째는 어쨌든 GPS 교란 기술을 북한 정부가 오래전부터 꾸준히 발전시켜 왔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 기술을 이제 더 발전 풍부화시킬 텐데 어느 정도 지금 우리 기술이 와 있나 이런 것을 시험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목적도 뭐 발사의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북한의 현재의 GPS 기술 수준 궁금한데 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예. 북한도 일부 무기에 네. 이 GPS 유도 장치들을 달기 시작한 네.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유도 그러니까 미사일이나 포탄의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네. 판단은 됩니다. 다만 이 GPS 기술이 전 세계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무료로 예. 공짜로 예. 공개돼 있으니까요. 근데 북한 당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 주민들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이 기술을 안 쓴다는 거예요. 거의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왜 네. 군사용으로만 씁니까? 일반인들 또는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 기술을 써서 원하는 곳으로 빠르게 갈 네.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하나, 이 북한이 지금 GPS 교란 전파를 계속 쏜다고 그랬잖아요. 이 교란 전파의 기술은 그럼 과연 어느 정도냐? 2010년부터 계속해서 이 교란 공격을 사실은 실시를 해왔습니다. 2016년 그러니까 이걸 시작한 지 한 6년, 7년 후쯤 이 GPS 공격 전파의 강도를 계산해 봤더니 2010년보다 2016년, 17년이 한 17배 정도 교란 전파가 강력해졌어요. 네, 더 많아졌네요. 그렇습니다. 2022년, 23년, 24년 계속해서 이 전파의 공격 강도는 더 강해졌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네. 다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쓰는 GPS 기술하고 네. 군사용으로 쓰는 GPS 기술하고 약간 다릅니다. 민간에서 쓰는 이 위성 그 GPS 기술, 위성의 신호를 네. 주고받는 이 기술은 신호의 세기가 굳이 안 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뭐 지도 찾는 정도로 쓰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 강도가 약한데 군사용으로 쓰는 GPS 유도 무기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한 전파를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북한 현재 전파로는 현재 이 군사용 미사일들이 정확하게 못 날아가게 할 정도로 강력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란 전파를 쓰더라도 미사일은 정확하게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갈 네. 것 같습니다. 다만 민간 쪽은 좀 교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부 민간 업자라든가 배 이런 데서는 그 교란 전파의 영향을 받아서 뭐 약간의 혼란이 있다거나 이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어쨌든 이 GPS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운전할 때라든가 위치 확인할 때 이럴 때 많이 쓰는 기술인데 무기나 전자장비에 쓰이는 거는 쓰이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한테는 좀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가깝지 그랬으면 않습니까? 좋겠습니다. 네. 네. 북한에서도 그게 좀 궁금한데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군사 분야에서 쓰기도 하지만 민간 분야에서도 GPS 기술을 이제 이용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주로 어떤 분야에 지금 이용하고 뭐 아까 있나요? 제가 다 설명드렸죠. 네. 자동차의 길찾기, 예. 그다음에 일반인들 개인도 손자나만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곳 설사 지리를 모른다 네. 하더라도 이 전화기 하나로 바로 찾아갈 수 있는 이런 기능들 GPS 기술을 이용하면 바로 가능하거든요. 이 기술을 좀 인민들에게 빨리 도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운전을 할 때 또 어디로 갈 때 이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거죠. 지도를 네. 보지 않으면요 그렇죠. 길을 잘 못 찾습니다. 그렇죠. 예, 거의 이제 일상인데요. 북한에서도 주민들이 보통 걸어 다니거나 또 새로운 길을 이렇게 막 찔러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GPS 기술을 그런 데 활용을 하면은 주민들의 삶이 훨씬 더 많이 윤택해지지 편리해지죠. 않을까 네. 싶은데요. 북한 정부에서도 미사일 쏘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주민들의 실생활 일상에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또 열기를 이제 바래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나은 조선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9시 30분에 단파 7235kHz에서 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새벽 5시에 단파 5900kHz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